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도깨비가 실상은 우리 누구도 잘 알지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뿔이 있고 타전 반스를 입고 손에는 무섭게 보이는 철퇴를 들고 험상궂게 생긴 얼굴의 도깨비가 우리의 도깨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진짜 도깨비를 찾아서 떠나봅시다. 우리의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바로 그 도깨비 모습 있잖아요. 교과서에서도 봤고 동화책에서도 늘 그렇게 그려졌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모습이 우리 진짜 도깨비가 맞을까요? 한 번쯤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아는 도깨비, 오른쪽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짜 조선 도깨비의 모습인데요.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뿔, 호랑이 가죽옷, 이거 전부 사실 일본요괴 오니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진짜 도깨비는요, 뿔도 없고 그냥 평범한 한복 차림에 손에 든 것도 무시무시한 쇠몽둥이가 아니라 그냥 나무방망이 같은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우리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도깨비의 이미지는 알고 보니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문화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진짜 도깨비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일본의 오니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를 걷어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우리 도깨비, 조선 도깨비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부터 수십 년간의 민속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진짜 모습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바로 어디서 태어났는가입니다. 도깨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원혼,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빗자루나 집신처럼 사람의 손때와 땀이 아주 오랫동안 밴 물건에 영혼이 깃들어서 생겨나는 존재, 일종의 정령인 거죠. 성격은 또 어떻고요? 무시무시한 괴물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오히려 장난기가 아주 많고 힘은 센데 좀 어수룩해서 사람들한테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씨름 한판 하자고 덤비는 그런 장난기 많은 동네 형 같은 느낌이랄까요? 얼마나 친숙했냐면요. 심지어 별명도 있었어요. 바로 김서방. 당시에 가장 흔한 성씨였던 김씨를 붙여서 부를 정도였으니 이게 무서운 괴물이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말 그대로 바로 우리 곁에 사는 이웃 사촌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친근했던 김서방이 대체 어떻게 하다가 뿔 달리고 쇠몽둥이를 든 무서운 괴물로 둔갑하게 된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오해가 벌어진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의 하나로 우리 설화 속 캐릭터들을 자기들의 오니 같은 걸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도깨비는 딱 정해진 이미지가 없었어요. 이야기에 따라 모습이 다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오니는 어때요? 뿔, 이빨, 쇠몽둥이. 딱 봐도 엄청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매체에서 그림으로 그리거나 표현하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오니가 진짜 도깨비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도깨비의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신비한 보물들 있죠? 도깨비 방망이랑 감투요. 여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요술봉이 아니었어요. 이건 농사를 짓던 우리 조상들의 풍요와 생산성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상징물이었던 거죠. 그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감투는요? 이것도 그냥 장난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양반들이나 권력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평범한 민중들의 해방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옛날 문헌, 그러니까 역사 기록 속에서는 도깨비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 속 캐릭터를 넘어서요. 아주 흥미롭고 복잡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 속 도깨비는요, 정말 극과 극의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어떨 때는 나라의 큰 일을 척척 해내는 거의 신에 가까운 엄청난 존재로 등장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사람들 옆에서 짓궂은 장난이나 치는 평범한 이웃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국유사 같은 기록을 보면 도깨비들이 하룻밤 만에 거대한 다리를 놓는 거의 국가적인 사업을 해내는 건설자로 묘사돼요. 그런데 또 용제총화 같은 책을 보면 밤새도록 사람이랑 씨름하고 놀다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낡아빠진 빗자루로 변해 있더라. 이런 엉뚱한 장난꾸러기로 그려지기도 하는 거죠. 수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진짜 조선 도깨비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세 가지 대표적인 행동이 있어요. 첫째, 이유 없이 씨름을 걸어오는 씨름꽝이라는 거. 둘째, 메밀묵이나 떡, 술 같은 음식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덕스럽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에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걸 전부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제 우리는 도깨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괴물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아주 친근한 친구로 말이죠. 한 학자분께서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조선 도깨비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술 마시고 씨름하며 내일을 꿈꾸던 우리 민족의 영원한 친구였다고요.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 희망을 함께 나눴던 그런 동반자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진짜 도깨비의 모습을 찾아 나선 오늘의 여정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거나 오해하고 있는 우리 문화의 또 다른 진짜 얼굴은 없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